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암, 고혈압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3위이며 현대의학의 수술법으로도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재발하고 무서운 후유증과 부작용을 안기는 질병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사실 디스크는 병 이름이 아니라 척추뼈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물의 명칭입니다. 이 질환에 해당하는 정확한 이름은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란 글자 그대로 추간판, 즉 디스크가 탈출한 증상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라 불리는 척추는 24개의 뼈가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쿠션 같은 추간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디스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뛰거나 움직일 때마다 척추뼈끼리 심하게 마찰하고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충격이 고스란히 뇌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몸의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서 크고 작은 충격을 흡수해줘서 우리의 뇌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하는 디스크는 전후 좌우가 튼튼한 인대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웬만해선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척추뼈가 비뚤어지면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서 찌그러지게 되고 벌어진 쪽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밀려 나온 디스크는 주위 신경근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한번 밀려 나온 디스크는 제 기능을 잃을 뿐 아니라 꾸준한 치료와 노력이 없으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디스크가 심하게 밀려 오랫동안 자극을 받게 되면 섬유태가 붓고 찢어지거나 안에 있는 수액이 섬유태를 찢고 터져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터진 수액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목뼈와 등뼈, 허리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뼈가 제일 바쁘죠. 허리뼈는 크기도 크고 운동량도 가장 많은 곳인데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가장 많이 힘이 실리는 곳도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등으로 큰 영향을 받기 쉬운 곳도 이 허리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 뭘까요? 첫 번째로 많이 하는 동작이 앉아있는 일이고 그 다음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서있는 일, 걸어다니는 일, 물건을 드는 일, 운전 등의 순서인데요. 단순하게 느껴지는 이 동작들이 허리뼈가 건강하지 않다면 해낼 수 없는 일들이겠죠. 목뼈나 등뼈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리뼈 사이사이에는 몸의 중력과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라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하고 흡수시키며 척추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교통사고나 추락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리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은 주로 올바르지 않은 자세나 생활 습관들입니다. 디스크 질환의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옛날에 비해서 편리해진 교통수단과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늘면서 활동량과 운동량의 부족으로 움직이는 일이 적어져서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나이 증가에 따라서 신진대사의 감소와 척추 또는 그 주위 조직의 퇴행성 변화나 변성이 생겨서 허리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난 후나 오래 앉아 있은 후, 잠을 잘못 잔 후, 좋지 않은 자세에 의해서 허리가 삐끗한 경우처럼 일상생활에서도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에 걸리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면 당연히 허리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까지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에 따라 허리 통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 다리 통증이 심한 사람이 있으나 대개는 허리 통증보다 다리 통증이 심하지요. 허리 디스크는 신경이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인체의 신경은 전깃줄과 같아서 한쪽 신경이 디스크에 심하게 눌리면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 신경이 연결된 엉덩이나 다리, 심지어 발가락까지 저리고 시리지요. 그러므로 요통이 있으면서 엉덩이나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면 디스크 질환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한방 치료는 MRI, CT 촬영 등과 같은 디스크의 확진에 필요한 검진부터 관절 운동의 가동성 측정, 자세 보행 검사, 등고선 촬영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과학적인 검진을 기반으로 치료를 합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는 수술보다는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아서 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근본 치료법인 추나요법과 한방 물리치료요법, 디스크에 의해 눌려진 신경 부위의 염증을 신속히 제거시켜주는 약침요법, 약해져 있는 척추와 디스크 주위의 연부 조직을 강화시키는 한약요법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한방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환자 스스로의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바른 자세와 운동요법, 재활치료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으로 치료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있죠. 허리 디스크는 오랜 세월 동안 나쁜 자세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디스크가 약해지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생기는 만성질환이므로 통증이 심하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병의 뿌리를 잡아야만 재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한방 치료 방법인 추나요법은 몸의 자생력을 키우면서 디스크의 원인을 제거하는 비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수액이 터지지 않은 허리 디스크 질환의 경우 한방에서는 디스크에 몰린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추나요법을 이용하여 비뚤어진 척추를 바르게 맞춰줍니다. 인체의 근육과 뼈, 관절들이 정상 위치에서 비뚤어지면 그 뼈가 둘러싸고 있는 혈관, 인대, 신경, 근막 같은 연부 조직이 붙게 되는데 이 경우 근육과 인대들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긴장하여서 뭉치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데요. 추나요법은 비뚤어진 부위를 맞추어 줌으로써 모든 것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약요법은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재와 뼈의 손상을 보충해주는 약재,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를 경과에 따라 처방합니다. 디스크 질환은 대부분 나쁜 자세나 외상 등으로 척추가 비뚤어지면서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밀려 나온 경우가 많죠. 따라서 한약요법과 추나요법으로 척추 상태를 바르게 교정해주면 원인 치료도 되고 재발도 방지할 수 있어서 허리 디스크의 전체적인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간혹 추나요법만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한약요법으로 디스크의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오히려 교정치료가 신경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늘어난 인대는 척추를 잡아주는 힘을 잃은 상태라서 추나 교정을 하더라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한약요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면 통증도 빨리 가라앉고 교정한 척추를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율이 높아져서 치료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침요법은 벌에서 추출한 봉독을 이용하여 부어있는 디스크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장점으로 디스크의 한방 치료에 있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디스크를 예방하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15에서 20cm 정도 높이의 보조 발 받침대에 양발을 한 발씩 번갈아 가며 올려놓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할 때는 둔부를 의자 등받이에 붙이고 고관절 각도와 무릎의 구부린 각도가 90도 정도로 유지되게 해야 합니다. 이때 무릎의 높이가 고관절 높이보다 약간 높아야 하며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려 허리를 숙여서 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비스듬히 튼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을 들게 되면 허리 근육과 디스크에 부담을 주게 되죠. 또한 누워서 잘 때는 무릎 밑에 이불이나 낮은 베개를 괴어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거나 옆으로 누워 새우등 모양의 형태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꼭 손을 짚고 팔 힘으로 일어나서 허리로 충격이 바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허리가 아픈 분들은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팔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 수술은 대소변을 못 보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해입니다. 아무리 신기술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디스크 질환은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수술로 완치되기는 어렵죠. 수술한 곳 근처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요. 디스크 질환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듯이 급하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약해진 허리와 디스크를 튼튼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근본적인 치료란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거나 통증을 없애는 데에만 집중하는 치료가 아니라 디스크에 몰리는 불균형한 힘을 바로잡고 인대와 근육 및 디스크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여야 합니다. 무조건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극심한 통증, 마비 증세 등의 신경 손상이 심각한 환자들은 디스크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극심했던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다시 감각이 없어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술 또한 치료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 수술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수술을 선택하더라도 이러한 수술 후에 추나요법과 허리를 강화하는 한약치료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 하면 수술을 떠올리는 덕분에 OECD 국가 중에서 디스크 수술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장단점을 잘 살펴서 무턱대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한방 치료를 통해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여서 극심한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